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리가 아주 큽니다. 자, 오늘은, 그 3, 4월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책으로는 143쪽이죠. 143쪽이고,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 프린트물 보도록 하시죠. 프린트물의 1쪽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의 1쪽을 보시면, 1-1 행정체계가 있고 1-2 그 44쪽 프린트물이요. 44쪽 프린트물이요. 그 OX 문제지는 수업 때는 할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OX 문제지는 수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복습하도록 하시고 개별적으로 보도록 하시고 수업 때는 이 44쪽 프린트물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44쪽 프린트물의 1쪽 보시면 1-2 국토계획법 체계가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국토계획법. 대한민국 땅 둘로 나눠서 쓰자. 콘크리트 붙는 땅, 개발 땅, 푸르게 보전할 땅, 보전 땅으로 나눠서 쓰자. 그래서 용도지역 4가지 정해놨습니다. 도, 관, 농자. 도시지역 개발 땅, 관리지역 중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땅입니다. 1-1, 1쪽에 그 위에 있는 표 1-1 행정체계는 다 우리 주소니까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다 아시는 거고요. 위의 사례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슨 동 몇 번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슨 동 몇 번지,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무슨 동 몇 번지, 대한민국 가평군 무슨 동 몇 번지가 있죠. 국가대표령 국토부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가 있습니다. 근데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단위로 하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 거죠. 우리 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특별시, 광역시, 시까지는 도시, 군은 군이죠.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계획과 이용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 160개 각각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거죠.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것을 이용한다고 하는 거죠.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릅니다. 옆집 아랫집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일단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각 시, 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습니다. 특별히 필요하면 둘 이상 묶어서 광역, 둘 이상 시군을 묶어서 광역 계획권으로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된다. 우리 생활에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도시군관리계획상 8가지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다음에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거기에 대한 도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거기에 대한 도면, 그다음에 도로 만드는 기반시설, 신도시 도로, 수도, 하수도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이 사항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옆쪽 다음 쪽 보시면 이쪽에요. 44쪽에 이쪽 보시면 1-3,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있고요. 44쪽 프린트물의 2쪽이요. 44분의 2, 이쪽에 1-3,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있고 그 표에 제일 왼쪽 칸에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한참 내려와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있고 그 도시군관리계획 그쪽에 제일 아래 두 줄이요. 계획을 세우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의회 의견 듣고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아랫줄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서 제대로 세우는 계획인지 이 절차를 거쳐라. 그래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뭐 일본식 어투로 뭐라고 하는 거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국민생활에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중에 용용용, 입지, 기계장 얘네들은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 뒤에 보겠습니다만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땅에 이름을 붙여서 일정한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도면,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도면,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까지를 내는 거죠. 도로 만드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개발사업, 정비사업, 공익사업 세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뭐 1-4번,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시도사, 지도시장은 그러니까 뭐 좀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44쪽에 3쪽이요. 3쪽 1-5 지형도면 사례가 있고요. 어디다 도로 만든다. 그러니까 굵은 선, 그 굵은 선 하나 긋는데 이 A4 용지 하나 내는데 2년, 3년, 5억, 8억이 드는 거죠.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쳐서 이 종이 한 장을 낸 겁니다. 다음 쪽 보시면 지금 이제 오늘이 셋째 주 시간이어서요. 첫째 주, 둘째 주 한 것들의 큰 틀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44쪽에 4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1-6 용도지역 종류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고 뭐 건폐율 용적률 제한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첫 번째 표가 5칸이죠. 옆으로 5칸입니다. 이 첫 번째 표 용도지역 분류는 중요한 거니까 다시 보면서 가도록 하시죠. 먼저요. 그러니까 1-6 표가 위아래 2개가 있는데 위 표가 옆으로 5칸이라고요. 첫 번째 칸 4가지.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용도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니까 이 전국 모든 땅을 4가지를 다시 9가지로 세분한 거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4가지 뭐가 있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에 3가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있고 그러니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상공록, 그러니까 계생보, 농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칸에서 21가지로 구분하는 건 먼저 더 세부적인 얘기고요. 네 번째 칸 아시죠? 그러니까 5칸 중에서 네 번째 칸 이 9가지 용도지역을 관청에서는 아예 3가지 성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이미 개발 끝난 땅, 기개발지, 아파트, 상가, 공장, 이미 개발 끝난 땅, 주상공이 있고 그다음에 보전 땅이 있죠. 농자, 생보 농자 4가지는 보전 땅입니다. 가능하면 콘크리트 붙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녹개가 있죠. 녹지지역, 명세 그래도 도시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비슷한 땅이죠. 그래서 주상공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러니까 이쪽 생보농자보다는 훨씬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공, 녹개, 생보농자, 주상공 지금 위표가 옆으로 5칸이요. 그러니까 4쪽에 있는 1-6 표가 있죠. 1-6이고요. 1-6에서요. 그러니까 위표가 있고 아래표가 있습니다. 위표가 옆으로 5칸이라고요. 그 중에 지금 네 번째 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는 줄,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칸, 네 번째 칸, 그 자리입니다. 네 번째 칸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주상공, 그러니까 중간 땅 녹개, 그다음에 보전 땅 생보농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9가지를 주상공과 이 중간 땅, 보전 땅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할 거냐고요. 녹, 그러니까 계생보, 농자가 되지만 여기 계생보 전체는 한 글자 관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상공이 아닌 땅을 부를 때, 주상공이 아닌 땅 부를 때 높게 생보농자 낭비가 되고 개생보 전체를 한 글자 뭐라고 하면 되고요? 관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주상공, 녹관농자. 이게 시험에 200번도 넘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 써진 것만 50번이 써져 있고요. 각각마다 4-5번씩은 나왔다고요.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표에서요. 건폐율,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 건축물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이고요.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5쪽이요. 44쪽에 5쪽. 44쪽에 5쪽이요. 그러니까 1-7.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건축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 표의 첫 번째 칸 1부터 29까지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는 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칸, 첫 번째 칸 1부터 29까지 건축물 바닥 2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용도 지역마다 어떤 건물은 지을 수 있냐 없냐를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아무튼요 보시죠. 그러니까 표의 제일 윗줄에,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도 찍으시고요. 도. 그러니까 옆으로 도, 관, 농, 자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윗줄이요. 예.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두째 줄에 주거 지역에 주 찍으시고요. 두째 줄 주거 지역에 주 옆으로 9가지죠. 주, 상, 공, 녹, 개, 생, 보, 농, 자 해서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줄에 일종 전용의 1 찍으시고요. 셋째 줄에 일종 전용이요.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일종 전용 찍으시고 21가지가 있죠. 1, 2, 1, 2, 3 준, 근유 1중, 전 1준, 자생보, 개생보, 농자가 있습니다. 하얀 바탕은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검은 바탕은 그러니까 거꾸로 세모 X 빼고는 네 마음대로 다 지어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표에서 검은 바탕 처음 시작하는, 그러니까 두째 줄에 주거지역, 셋째 줄에 준주거지역 있습니다. 준주거 찾으셨나요? 검은 바탕이죠. 준주거지역은 못 짓는다. 위에서 아래로 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를 못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면 10가지를 못 짓고 29가지는 지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용도지역 제도에 따른 결과예요. 어느 지역이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면 그러니까 29가지 중에서 10가지는 못 짓는다. 그러면 19가지는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9가지를 지을 수 있다는 거지 19가지 중에 뭐 짓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 개인 알아서 하는 거죠. 개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땄습니다. 운전 안 하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땅 갖고 있습니다. 건축 안 하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3번 땅 주인은 뭘 지어? 싫어. 내비둬. 나는 그냥 내 빈 땅으로 있을래.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땅 주인 그 19가지 중에 뭐 하나 해서 지었습니다. 그만큼 지었어요. 그러니까 2번 땅 주인 19가지를 지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중에 한 가지만 지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19가지 중에 10가지를 이것저것 섞어서 이 넙주기에다가 10가지를 섞어서 지었습니다. 3번 땅 주인은 건물 안 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4번 땅 주인이요. 그러니까 4번 땅 주인은 19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12가지를 뼈쪽 여기다가 지었습니다. 4번 땅 주인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5번 땅 주인이요. 그러니까 그 19가지 중에 그러니까 귀찮아. 나는 2가지만 지을 테야. 그래서 그러니까 2가지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네가 만들어지는 게 용도지역 제도의 결과이죠. 어떤 동네가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냥 관청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29가지 중에서 10가지는 못 지어. 네 마음대로.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동네가 어떻게 들어설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이제는 이제는 갖추고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물에 한 장, 두 장 넘어오시면 프린트물 44분의 8. 44분의 8쪽에 1-11.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행위 제한을 한다. 먼저 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표요. 용도지역제는 미국 조닝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미국 제도입니다. 땅덩이는 크다고요. 땅 걱정은 없는 나라라고요. 토지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하고 용도지역별로 허용, 뭐 지을 수 있다. 금지, 뭐는 못 짓는다. 건축물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 용도 제한을 공고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용도지역 제도인 거죠. 개인은 필지별로 종류의 제한만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19가지를 지을 수 있다. 그게 끝. 나머지는 집 마음대로 동네가 만들어진다고요. 오른쪽이요. 지구 단위계, 독일 유럽 제도입니다. 지구나 단지를 지정하고 도시군계획, 환경계획을 아우르는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개인은 그 건축계획대로만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죠. 어느 곳이 역시 길 하나 건너편에 있는 준주거지역이라고 치죠.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이면 지금 29가지 중에서 19개를 지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동안 해온 게 개인 삐뚤 빼뚤 웅퉁불퉁 울긋불긋 들쑥 날쑥 엉망진창 동네가 만들어져 왔잖아요.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갖추고 살자. 네, 그래서 특별히 걱정되는 곳 아니면 특별히 정해야 될 곳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여기 단지를 지정하고 그 단지에 대한 도면까지를 내는 거죠. 여기는 이쁘게 좀 하자. 숨 좀 쉬고 살자. 깨끗하게 하자. 단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까지를 내는 겁니다. 19가지인데 관청에서 단지를 정하고 관청에서 도면을 내니까 더 크게 예를 들면 5가지를 더 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는 19가지를 짓는 거라면 여기는 24가지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도면까지를 내는 겁니다. 1, 2, 3, 4, 5, 11부터 15, 15번 땅, 14번 땅, 15번 땅에는 아파트를 지어라. 주택을 짓는다. 14번 땅에는 여기는 사람들 먹고 일하고 일할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업무시설을 짓는다. 사람들 일 끝나고 직원들과 동료들과 회식, 저녁에 식구들과 외식할 수 있게 이쪽 12번 땅에는 판매시설을 짓는다. 콘크리트만 가득 차 있으면 사람 숨쉬고 살 수가 없으니까 11번 땅은 공원으로 한다. 라고 해서 관청에서 도면을 내고 이 도면대로 동네가 만들어졌다고 치죠. 그러면은 1번 동네가 좋아요? 2번 동네가 좋아요? 2번 동네가 훨씬 깔끔하고 보기가 좋죠. 이런 식으로 갖추고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특별한 경우에만 지정을 하는 건데 이제 이 제도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관청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거기다 도면을 내는 거라고요. 개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울퉁불퉁 짓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도면을 내는 겁니다. 무슨 단지, 주거 단지일 수도 있고 벤처바이오 단지일 수도 있고 무슨 단지일 수 있죠. 아무거나 다요. 단지를 정하고 거기는 다음과 같이 지어라. 도면을 냅니다. 도면을 내면 관청에서 도면을 냈으니까 여기 13번 땅 주인 나는 싫어. 안 되죠. 정해진 것을 지어야 된다고요. 도면에 정해진 대로 건축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관청에서 도면을 내는 거니까 개인들이 울퉁불퉁 삐죽빼죽 짓는 것보다는 훨씬 크게 지어도 훨씬 여러 가지가 들어가도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더 많이 지으라고 완화. 그러니까 29가지 용도 중에서 뭐를 더 지을 수 있다. 그것도 완화해주고 건축물의 뚱뚱 날씬 건폐율을 1.5배 높고 낮고 용적률을 2배까지 완화해 줍니다. 이제 동네가 깔끔해진다. 보기 좋은 거죠. 그러면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단지를 정하 도면을 낸다. 단지 도면이다. 단지는 다음과 같이 지어라. 단지 계획을 낸다. 라고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를 정하고 단지 계획을 낸다. 이제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을 이거 갖고 또 말장난 하는 바람에 일이 복잡해진 거죠. 이것을 단지 계획 그러면 되는데 이걸 쓸데없는 말장난 뭐라고 하고요? 지단 계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단 계획 그러니까 이 뭔 소리냐고요? 놀러 가냐고요? 김밥 싸? 계란 지단 부쳐?
욕먹을 거 뻔하니까 독지도 붙여서 뭐라고 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이 단지는 이 도면이 나와야 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도면을 6글자 뭐라고 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단지를 정했으면 3년 안에 그러니까 도면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말은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복잡한 말과 다르게 핵심들을 놓치면 안 되죠. 제도는 이런 겁니다. 단지를 정하고 구역을 낸다 같은 말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도면을 그러니까 단지 구역을 지정하고 도면 계획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구역을 지정하고 도면 계획을 낸다. 그러면 도면대로 지어라. 앞으로 깔끔하게 여러 가지 더 피해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목적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 도면에는 그러니까 기건이라고 하는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더 커진다고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도로 수도 하수도 모자라면 안 되고 기반시설. 그다음에 도면대로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건축하라는 할 건지 건축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게 이쪽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1-11의 두 번째 표였고요. 그러니까 1-12 이제 어디다 단지를 지정하냐라고 하는 건 뭐 아직까지도 좀 격가지니까 옆으로 빠진 거니까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 보신 것을 이제 책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그러니까 책이에요. 143쪽이죠. 책 143쪽이요. 그러니까 6장.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네모 1번 총설. 그러니까 파란 1번.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의 의. 지구 단위 계획 이란. 그러니까 도시군 표시요. 도시군에다가 네 글자 특광시군 쓰시고요.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도시군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특광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표시요. 일부에 대하여 기울어진 선 사선거고요. 뒷내용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뒷내용은 그냥 이쁘게 하자 그런 얘기예요.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쁘게 하자는 거고, 단지를 정하는데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러니까 수원시, 가평군 일부에 무슨 단지를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전부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부 위에다가 전부 X 쓰시고요. 그것만 6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요. 단지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단독주택 필지, 세 필지 합쳐갖고 무슨 단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탄 2 120만 제곱, 그러니까 1,200만 제곱미터, 축구장 1,200개가 하나의 단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특광시군의 일부이지 어느 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굴파란 2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수립한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표시요. 기준 등은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 인정한다. 아랫사람들 계획 세울 때 이렇게 해오니라. 그러면 기준은 제일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 인정합니다. 그 아래 박스는 X 하시고요. X라는 건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요. 뭐 굵은 3번은 당연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얘기고, 다음 쪽 와서요. 144쪽에 파란 네모 2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파란 1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임의적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파란 2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의무적 지정, 이 동네는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파란 3번, 도시적 A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해서 큰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파란 1번과 파란 3번은 아주 세부적인 거고 다른 법들을 보셔야 편한 거니까 역시 이번 순환도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하나 파란 2번을 보시죠. 144쪽에 파란 2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의무적 지정.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수는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표시요. 지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문장 빼고요. 다음 쪽 가서 양괄호 1번.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표시요. 145쪽 제일 위요.
양과로 1번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그죠? 사업이 끝난 후 10년. 그러니까 박스에 1번 정비구역. 그죠? 정비구역. 그러니까 예, 같이 하는 거 말고 나머지는 읽지 마세요. 예, 나머지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또 아니면 나중에 보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145쪽 제일 위요. 양과로 1번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고 박스에 1번 정비구역. 그죠? 정비구역. 2번에 택지개발지구. 그죠? 택지개발지구. 양과로 2번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죠?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제 만제곱미터가 축구장 하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박스에 1번 시가와 주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그죠? 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30만 이상 위에 있었죠. 뒷문장 관계없고요. 박스에 2번 녹지지역에서 그죠?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30만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번 그러니까 지정해야 된다만 지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지정해야 된다. 뭐 어디다 지정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러니까 정비구역,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그러니까 사업 끝나고 10년이죠. 양과로 2번, 그러니까 양과로 2번 그 박스 앞에다가 그러니까 보전, 화살표, 개발 쓰시고요. 그러니까 보전에서 개발로 바뀌는 땅입니다. 그동안 건물 못 지어 그러니까 묶어놓고 있었는데 이제 개발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건물을 짓겠죠. 근데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저쪽에 있었던 저 울퉁불퉁 삐쭉빼쭉 엉망진창,처럼 동네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깔끔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고요. 정비구역. 새 기준 주택 다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지었죠. 사업 끝나고 10년. 새 아파트 들어서고 10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거죠. 강산이 변했다고요. 깔끔하게 손봐야 된다. 택지개발지구, 신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택지개발지구, 그러니까 곧 익숙해집니다만 처음이신 분들은 신도시 쓰시고요. 신도시 사업 끝나고 즉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10년이 지났다고요. 그럼 강산이 변했죠. 깔끔하게 관리해야 된다. 양과로 2번은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 7번 보시죠.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 지금 건물을 못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못 짓고 있었는데 풀렸으니까 이 동네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엉망진창 동네가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축구장 30개, 30만 제곱미터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동네 지나가다가 멀미 허겄습니다. 안 된다. 30만 이상이면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파란 3번은 나중에 볼 거고요.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46쪽 아래 네모 03번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있습니다. 파란 1번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 사항 중 그러니까 2와 4 표시요. 2와 4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표시요. 포함되어야 한다. 두 문장 관계없고요. 따라서 박스에 그러니까 147쪽 박스에 2에다가 동그라미 4에다가 동그라미 2와 4 다른 건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빨리 쫓아가셔야 됩니다. 박스에 2와 4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내려와서 4번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용도 제한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높이와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에 대한 사항은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단지를 정했습니다. 도면을 내는 거죠. 도면에는 기건이 포함돼야 된다고요. 기반시설 그러니까 곧 보겠습니다만 용적률 2배 건물이 2배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2배가 더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니까 도로, 수도, 하수도, 공원, 주차장 모자라면 안 된다고요. 기반시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포함돼야 되고 도면대로 건축하라고 돼 있으니까 어느 땅에는 뭘 지어라 등등등 건축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야죠.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기건은 포함해야 된다. 참고로 그 박스의 5번에 있는
그러니까 건축물에 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5번은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포함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걔도 건축물로 가고 있지만 4번과 5번을 구분하시자고요. 2번과 4번 기건을 포함해야 된다. 그 건은 4번의 건입니다.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건이었다고요. 기건은 포함해야 된다는 거고 147쪽 아래 파란 2번 X 하시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148쪽 파란 3번 법률 규정의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규정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표시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에 적용할 수 있다. 단지 구역을 정했습니다. 도면 계획을 낸다고요. 그러면 도면에서 어떻게 짓는다는 걸 완화해 준다고요. 76조 건축 제한 표시요. 박스에 건축 제한. 아까 29가지 중에서 준주거지으면 19가지를 지을 수 있는데 단지를 정하고 여기는 5가지를 더 지을 수 있다. 29가지 중에서 용도를 풀어주는 거고 77조 건폐율 표시요. 건폐율. 뚱뚱 날씬 건물을 더 뚱뚱하게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용적률 표시요. 용적률. 그러니까 높고 낮고 용적률이죠.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용적률 다음에 사선거구요. 그러니까 건축법 표시요. 건축법에 이러저러한 규정들 대지안의 조경, 그러니까 동기용지 확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러니까 셋째 줄이죠.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선거구요. 주차장법 표시요. 주차장법.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법들 내용들을 완화해 준다. 그러니까 네모 4번이요. 그러니까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을 내야죠. 몇 년 안에 내라고요? 3년 안에 내라라고 하는 거죠. 굵은 1번, 양과로 1번. 문장을 보시면서 7번 보시죠. 이제 곧 익숙해집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또 글자가 8글자나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기 6글자. 지구단위 계획. 그 단어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핵심을 잡자고요. 단지 구역을 정하고 도면 계획을 내는 겁니다. 따라서 148쪽 네모 4번 1번 양괄호 1번 본문. 그러니까 지구단위 구역 표시요.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구실부터 3년 표시요.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표시요. 계획이 결정 구실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표시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표시요. 효력을 잃는다. 단지를 정했으면 3년 안에 도면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단지 여기는 멋지게 해보자. 단지를 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런 도면을 내야 된다고요. 3년 안에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뒷문장 관계없고요. 다음 쪽이요. 149쪽에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해서 본문 지구단위 계획 표시요. 계획. 괄호 주민이 입안을 제한 표시요. 입안을 제한하는 것에 한정한다.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구실부터 5년 표시요. 5년 이내에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표시요.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표시요. 그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표시요. 효력을 잃는다. 그건 뭐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도 이거 해주소, 우리도 이거 해주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줬다고요.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이 제도가 땅 주인들 뭐 땅 장사하라는 제도가 아니라 그 동네를 이쁘게 만들자는 제도인 거죠. 그 동네를 이쁘게 만들자고 해서 이거를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 동네를 이쁘게 만드는 사업은 착수도 하지 않고 땅 장사만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지나도록요. 5년 지나도록 착수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걸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파란 2번 시료고시 X 하시고 네모 05번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뒤에 있습니다. 네모 05번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물 건축 표시요. 건축물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표시요.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두 문장 빼고요. 또 단지를 정하고 도면 냈으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사례를 갖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실사례는 또 한도 끝도 없이 많고요. 복잡하고요.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고 뭐 좀 더 이런 단어들이 소리 내시는데 혀에만 좀 익숙해지시면 이 정도 그림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또 뭐 3번, 5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관청에서 도면을 낸다. 그런 겁니다. 좀 이제 갖추고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계속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저녁 시간인데요. 저녁 시간이니까 40분하고 10분, 40분하고 10분 이렇게 정도에서 가도록 하시죠. 뭐 어떤 주제에서는 또 이제 50분 하고 가기도 해야 되지만 끊어서 가시자고요. 네, 잠깐 쉬고 다음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